서울 이제 강원택 교수가 원장으로 있는 국가미래전략원에서 정치개혁 대담회를 했습니다. 아, 우리나라에 그냥 전직 총리, 국회의장, 야 역시 출세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분들 싹 모여가지고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예. 이제 이분들도 나서는데요. 민주당만 얘기 안 하고 있네요.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개헌은 상당히 주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 무슨 얘기를 했어요? 그 부분을 보자면 임기 단축 개헌 3년으로 임기를 단축하고 그러니까 매양 이미 나왔던 이야기입니다. 이미 나왔던 이야기고 임기 단축해서 국회의원 선거 기간하고 일치를 시켜가지고 대통령의 그리고 권한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하는 개헌을 같이 하자는 소리입니다. 개헌 담론에 본인도 같이 뛰어든 겁니다. 지금 그래서 개헌에 대해서 부정적인 정치인은 딱 한 명입니다. 네. 이재명 한 명. 그리고 여야 할 것 없이 나머지 정치인들은 대부분 개헌에 동의하고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오늘 그 서울대에서 강원택 원장 그 주제로 열린 그 토론회에서 나왔던 이야기들도 아마 거기서 개헌 이야기가 여러 개가 나온 것 같은데 심지어 내각제 이야기도 나온 것 같고 이원 집정부제 이야기도 나왔던 것 같고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제안은 예, 의장님. 아마 3+4? 왜냐하면 3년으로 임기를 줄여주면 그 현직 대통령한테 너무 불이익이 생기니까 그 사람은 4년 중임제 개헌을 하고 한 번은 출마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. 그게 3+4의 박병석식 중재안입니다. 그러겠네요. 그러면 3년을 받을 수도 있으니까 예. 5년에서 3년으로 확 줄은 것보다. 이낙연 대표가 했던 발언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. 제 귀에 꽂히는 거는 그거였습니다. 이게 제도가 문제인지 사람이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셨던데 물론 38년간 변하지 않은 헌법 문제가 있고 바꿔야죠. 바꿔야 되는 건 맞고 헌법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게 사람을 바꾸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게요. 예. 제대로 된 사람들이 정치할 수 있는 세상을 좀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38년간 바뀌지 않은 헌법 분명히 문제였는데 바꾼다 해놓고 항상 대통령이 될 것 같은 사람은 뒤로 빠지거든요.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도 안 될 것 같으니까 개헌까지 들고 나섰지만 지금은 자기가 될 것 같으니까 개헌에서 한 발 빠지고 있잖아요. 그런 정략적인 접근 말고 지금 한 명만 동의하면 다 될 것 같은데. 그러니까요. 예, 개헌을 했으면 좋겠어요.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이재명에게도 안 좋아요. 오늘 그 말씀도 아마 이낙연 대표도 하신 것 같죠?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계산하는 게 그런 거예요. 아니 개헌이 본인한테도 유리할 텐데 왜 안 하냐. 본인이라고 뭔가 이 현행 헌법 체제에서 설령 대통령이 된다고 한들 행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. 그럴 수 없다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다 하니까 우리 가정하는 거 싫어하죠? 예, 민주당이 가정하는 거 싫어하니까 일단 그런 가정은 하지 않겠습니다. 그래서 오세훈 대표도 그랬어요. 이제는 점점 발언을 얘기하지 않습니까?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. 왜 본인만 이걸 반대하느냐 하면서 개헌 얘기를 하는데, 자 개헌은 어쨌든 뭐 국민들이 좀 더 여론하고 뭐 국민들의 목소리가 좀 반영되기는 어려운 분야긴 하지만 개헌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해야죠. 우리 보세요. 오래된 집은 비도 새고 화장실에 또 막히고 베란다에 물도 잘 안 빠지고 그러지 않아요. 그러면 리모델링 하지 않습니까? 에이 나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뭐 그냥 대충 살지. 아니 그런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제대로 편리하게 사는 게 인간다운 삶인데 그러면 고치잖아요. 그런데 국가 전체의 명운이 걸린 것을 왜 못 고칩니까? 큰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. 오래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 그동안에 사람들끼리 논의를 해서 안을 다 마련했는데 이 좋은 기회를 놓친다. 그러면 민주당이 얘기하는 역사의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? 역사의 죄인이 되는 거죠. 그래서 두 가지 지적을 해보자면 첫째 윤석열 대통령 포함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도 그 최후 진술에서 개헌 이야기를 하셨어요. 개헌 이야기 했죠. 어쩌면 본인의 임기를 줄이는 것까지 시사를 한 거예요. 네. 똑같습니다. 같은 괴인데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인들 except one, 이재명을 제외한 모든 정치인들은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된 이상 그 오늘 모셨던 그 원로들 7명의 국회의장과 4명의 총리들 이분들이 먼저
모든 정치인들에게 특히 대선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정치인들에게 이 개헌에 대한 의사를 밝혀라라고 먼저 조금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게 첫 번째. 그 다음에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상황이 뭡니까? 대한민국에서 제일 위험한 상황, 국민 통합을 제일 힘들게 만드는 게 사실은 강력하게 결집되어 있는 두 개의 지지층입니다. 그 두 개의 지지층이 충돌이라도 하려치면 큰 사고가 나는 건데 그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?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승복하겠다는 선언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언론들이 기왕하시는 김에 그 개헌 논의를 이끌어가는 것 플러스 승복 선언을 하십시다. 이번 주 안에 하시면 더 좋고 늦더라도 다음 주 초까지는 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 그리고 법원의 이재명의 그 재판 결과 거기에 대해서 승복을 하시고 지지층을 다독이겠다는 말씀을 하세요라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요. 그게 정말 정치인이라면 공직자라면 너무나 당연한 건데 본인들의 유리한 것들만 앞에 두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잘 안 하고 있죠. 근데 지금 우리가 헌법을 가장 준수하자. 이게 국민의 기본인데 글쎄요. 이 가장 기본적인 것 앞에서 공직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국민들이 너무 분열돼 있고 상처받고 그게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마지막 포인트만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오늘 원로 국가 원로들이 서울대에서 모인 그건 뭐 보도는 많이 안 됐지만 저는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. 7명의 국회의장과 4명의 전직 총리들이 모여가지고 그 개헌과 관계된 의견을 나눴다라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. 이렇게 한번 모이는 일회성 행사로 끝나지 말고 그분들이 대권에 꿈이 있는 모든 정치인들 한 명 한 명들에게 개헌에 대한 소신과 의지를 밝혀라라고 압박을 좀 가해 주시고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에게 당신들은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오건 법원의 2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건 거기에 깔끔하게 승복하고 국민들에게 승복을 호소해 주시라. 그게 국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. 라는 이 말씀까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댓글 아까 또 후원해 주신 분 감사합니다. 저희가 항상 바로 말씀